어머머, 저게 누구야? 우리 엄마 맞아? 저기서 저 아저씨랑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인생 짝꿍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참 투명하네요. 이런 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냥 빨래나 널고 커피나 마시면서 지루함을 즐겨야 하는 그런 토요일 오후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루한 평화를 단숨에 조각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 중반의 작가 경아 씨는요, 그날도 소파에 파묻혀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놓인 휴대폰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막내 미나 씨에게서 온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전송되는 그 짧은 찰나에 경아 씨의 20년 평화가 뿌리째 흔들린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사진이라는 건 참 정직해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걸 보여주거든요.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세 자매는 마치 미드에 나오는 CSI 수사대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선아 씨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얘들아, 이거 줌 좀 해봐. 엄마 옆에 저 아저씨 손목시계 보여? 저거 꽤 비싼 브랜드 같은데. 사기꾼 아냐? 교사답게 아주 치밀하고 냉철한 분석이죠. 막내 미나 씨는 디자이너답게 엄마의 착장에 집중했습니다. 언니, 시계가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입은 저 원피스 재질 좀 봐. 저거 시장통 물건 아냐? 백화점 신상이라고. 우리가 준 용돈 다 어디 갔나 했더니 경아 씨는 말없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저씨의 시계나 원피스의 가격보다 그녀의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간 건 엄마의 입술이었습니다. 평생 니베아 립밤 하나로 버티던 입술에 발그레하게 피어난 분홍빛 립스틱. 그건 자식들에게 보여주던 색이 아니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선아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액정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세 자매는 그렇게 토요일 오후 내내 사진 한 장을 놓고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축복과 의심, 서운함과 공포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징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경아 씨는 일주일 전 엄마 집에 들렀을 때 코끝을 스쳤던 낯선 공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엄마 집 하면 보통 무슨 냄새가 나나요? 잘 익은 김치 냄새, 구수한 청국장 냄새, 혹은 오래된 가구의 쿰쿰한 냄새. 그게 우리가 아는 엄마의 냄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안 가득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좋은 냄새 난다? 경아 씨의 물음에 엄마는 어색하게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누가 비누 하나 주길래 갖다 놨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엄마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걸 자식들은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엄마는 그날 청국장 대신 향이 약한 미역국을 끓여냈습니다. 자신의 옷에 음식 냄새가 벨까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냄새가 신뢰가 될까봐 엄마는 평생 지켜온 식탁의 풍경까지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 짝꿍 여러분, 참 가슴 한구석이 찡하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왜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엄마의 옷장을 봐야 합니다. 박 여사님의 옷장은 말이죠.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회색, 검은색, 그리고 짙은 갈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동안 엄마는 스스로를 그 무채색 감옥에 가뒀거든요. 엄마는 이런 게 제일 편하다.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한 게 아니라 나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엄마만의 서글픈 선언이었던 거죠.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회색 스웨터는 엄마를 지켜주는 유일한 갑옷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햇살을 닮은 노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피어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낯선 아저씨의 곁에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풍경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반란인가요? 아니면 위태로운 외출인가요? 단톡방의 대화는 결국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다 모여. 엄마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진 못 믿어. 선아 씨의 말에 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들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겁이 난 거죠. 내가 알던 엄마는 사라지고 박옥희라는 낯선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자신들의 헌신적인 엄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이기적인 공포가 자매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인생 짝꿍 여러분, 과연 이 자매들은 엄마의 그 고운 꽃무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그 회색 스웨터 속으로 엄마를 밀어넣게 될까요? 인생 짝꿍 여러분, 그런 곳이 있죠. 누구에게나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작은 비밀이 숨겨진 비밀 정원 말이에요. 둘째 경아 씨는 그날 엄마의 정원 안으로 우연히 발을 들였습니다. 글이 안 써져서 무작정 찾아간 엄마 집. 엄마는 마침 동네 친구들과 마실을 가고 없었죠. 주인 없는 거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매일 가계부를 쓰던 낡은 수첩이 햇살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경아 씨는 홀린 듯 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콩나물 500원, 두부 800원 같은 고단한 생존의 기록들이 빼곡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계부의 맨 뒷장,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구석진 여백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시 한 편. 제목 회색 스웨터, 오늘도 나는 회색을 입는다. 딸 자식들 화사한 옷 빨아 널면서 내 영혼의 색깔은 잊어버린 지 오래다. 나는 스웨터인가 아니면 먼지인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경아 씨는 가슴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우리는 엄마가 회색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때가 안 타고 실용적이라서 그래서 엄마가 자발적으로 고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자신을 먼지처럼 지워내야만 딸 셋을 번듯하게 키울 수 있었던 한 여자의 소리 없는 비명이었던 거예요. 그 시각 참지 못하는 성격의 막내 미나 씨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엄마가 매주 수요일마다 간다는 구청 문화센터 시창작 교실로 말이죠. 커다란 선글라스에 깊게 눌러쓴 모자,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미나 씨는 문화센터 복도에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왁스 냄새가 났고 강의실 안에서는 강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노인들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 씨는 뒷문틈 사이로 엄마를 찾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허리가 굽어 있던 엄마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배움에 목마른 18 소녀의 뒷모습이었죠. 수업이 끝나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나 씨는 벽 뒤로 바짝 몸을 붙였죠.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사진 속의 그 사람, 박 선생님이라 불리는 그 아저씨를요. 인생 짝꿍 여러분, 어떤 대단한 미남을 상상하셨나요? 미나 씨가 볼 때 그분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매가 깊고 사려 깊은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엄마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툭 던진 한마디가 미나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오키 씨, 이번 주에 쓴 시 참 좋더라고요. 그늘을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에요. 오키 씨,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미나 씨는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20년 넘게 미나 엄마로만 불리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불렸을 때 그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에 다시 피를 돌게 하는 강력한 주문이었던 거죠. 엄마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라기보다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예의와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들이 끼어들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고유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엄마를 뺏길까봐 감시하러 간 건데 정작 거기 서 있는 건 생전 처음 보는 박옥희라는 여자였으니까요. 우리가 엄마에게 사준 건 비싼 영양제였지만 그 아저씨가 엄마에게 준 건 잃어버린 엄마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죠. 미나 씨는 단톡방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언니 봤어. 아저씨는 그냥 평범해. 그런데 엄마가 너무 예쁘게 웃어. 나 그 모습 보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도망쳐 나왔어. 그날 밤 세 자매는 다시 비상 소집됐습니다. 미나 씨가 찍어온 사진과 경아 씨가 발견한 가계부의 시, 이 두 가지 증거물을 식탁 위에 놓고 세 자매는 밤이 새도록 격론을 벌였죠.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 사기당하면 어떡해? 박 선생님이라는 사람 뒷조사라도 해봐야 해. 교사인 첫째 선아 씨는 여전히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언니, 보호가 아니라 감옥 아니야? 엄마가 시를 쓴다는 걸 우린 상상이나 했어? 경아 씨의 반박에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죠. 인생 짝꿍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요.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행복이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덜컥 겁부터 나고 서운해지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세 자매는 지금 그 집착과 엄마의 자유 사이에서 길을 잃은 거죠. 결국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엄마 집에서 박 여사님의 청문회를 열기로 말이죠. 직접 겉절이를 묻히는 엄마를 앉혀놓고 돌직구를 던지기로 한 겁니다. 엄마, 연애해? 라고 말이에요. 과연 박 여사님은 이 당돌한 딸들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실까요? 수줍게 고개를 숙이실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실까요?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데
방 안의 미세한 먼지까지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공기. 그 주말 저녁 엄마의 집이 딱 그랬습니다. 세 자매는 약속이나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배고파 소리부터 났을 텐데 그날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않았죠. 주방에서는 엄마의 칼질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쪽을 한번 보세요. 박 여사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커다란 양푼에 배추를 넣고 무치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의 매콤한 냄새와 액젓의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거실까지 진동을 했죠. 그 냄새는 우리가 20년 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익숙한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저 거친 손끝에 묻은 붉은 양념이 낮에 본 사진 속 그 화사한 꽃무늬와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침묵을 깨고 첫째 선아 씨가 어설픈 헛기침을 하며 운을 뗐습니다. 엄마, 요즘 저 무릎은 좀 어때? 평소엔 묻지도 않던 안부였죠.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괜찮다. 니들이나 몸 챙겨라. 막내 미나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저번에 사준 그 실크 스카프, 그거 왜 안 하고 다녀? 아껴두면 똥 된다니까. 엄마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걸 어디라고 가냐? 늙은이가 멋부리면 흉측하다. 멋부리면 흉측하다는 엄마의 말. 그건 자식들 들으라고 하는 연극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자신을 억눌러온 습관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자매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렇게 시치미를 떼신다 이거지? 서운함과 의심이 거실 바닥을 타고 싸늘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둘째 경아 씨가 작정하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엄마, 연애해? 그 순간 주방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이 싱크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비명을 지른 거죠. 엄마의 등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멈춰 서 있던 엄마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보셨어야 해요. 엄마의 두 귀가 마치 방금 묻힌 겉절이 양념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미쳤나 이 기집애가.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부정이라기보다 들키고 싶지 않은 보물을 빼앗긴 아이의 당황함에 더 가까웠죠. 하지만 자매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이 엄마, 우리 다 봤어. 공원에서 꽃무늬 원피스 입고 그 아저씨랑 웃고 있는 거 사진 다 찍혔어. 막내 미나 씨가 휴대폰을 내밀자 엄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돈 없다더니 저 옷은 어디서 난 거야? 어떤 사람인데? 어디서 만난 건데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은 아냐? 첫째 선아 씨의 질문은 이제 걱정을 넘어 취조에 가까워졌습니다. 인생 짝꿍 여러분, 참 못됐죠? 자식들은 왜 부모의 사랑을 범죄 수사하듯 파헤치려 할까요? 엄마가 행복해 보였다는 사실보다 그 행복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에 그녀들은 더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빨갛게 묻은 고춧가루 양념을
앞치마에 슥슥 문질러 닦아내는데 그 손이 너무나도 가늘고 가여워서 경아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천하무적 엄마는 어디 가고 그저 작고 여린 노인이 거기 앉아 있었죠. 엄마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매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죠. 엄마, 왜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엷은 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니들, 꼭 시어머니들 같다. 엄마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자매들을 쳐다보며 말했죠. 그 양반, 좋은 사람이야. 니들 아빠 가고 나서 20년 동안 나를 미나 엄마가 아니라 박옥희라고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야.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죠. 니들, 내가 시 쓰는 거 알고는 있었냐? 그 양반은 말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쓴 서툰 시를 끝까지 읽어주고 참 고생 많았다고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야. 엄마는 다시 일어나 양푼을 잡았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자. 니들 이따 갈 때 겉절이 좀 싸가라. 그 양반이 배추가 좋다고 한 포기 사다 주더라. 엄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엄마의 수줍음과 설렘,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겠다는 작은 선언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매콤하고 톡 쏘는 겉절이 맛이 마치 엄마의 새로운 인생 맛 같아서 경아 씨는 밥을 삼키기가 유독 힘들었습니다. 인생 짝꿍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거창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보다 내 마음 한 조각을 알아봐 주는 것,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거든요. 이른을 앞둔 박 여사님에게도 그 소박한 기적이 찾아온 겁니다. 자매들은 그날 밤 엄마의 집을 나오며 무거운 겉절이통 대신 더 무거운 깨달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의 진짜 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 봄을 지켜주기 위해 딸들은 이제 어떤 일을 꾸미게 될까요? 인생 짝꿍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있죠? 그날 저녁 폭풍 같은 가족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자매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다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엔 의심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선아 씨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나 아까 엄마 귀 빨개진 거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 우리가 너무했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인정하는 공부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자라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막내 미나 씨가 답했습니다. 언니, 나 아까 그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엄마 이름 부를 때 엄마 어깨가 떨리는 거 봤어. 우린 한 번도 엄마 이름을 불러준 적 없잖아. 그저 엄마라고만 불렀지. 자매들은 그날 밤 엄마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서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했던 자신들의 이기심을 하나둘 고백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세상에서 제일 곱게 해드리자.
이름하여 박 여사님 스타일 변신 프로젝트. 더 이상 반대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고 엄마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딸들이 허락뿐만이 아니라 응원을 보내기로 한 거죠. 주말 아침 세 자매는 엄마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고, 이 기집애들아. 어딜 가는데 이래. 엄마는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싫지 않은 표정으로 딸들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1층,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엄마는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시장통 좌판 옷만 만져보던 손으로 수십만 원짜리 원피스를 만지는 게 꼭 죄를 짓는 것 같았나 봐요. 됐다. 니들이나 사 입어라. 이런 게 늙은이한테 어울리기나 하니. 하지만 디자이너 막내 미나 씨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제일 예쁜 거 입어봐야지. 수십 벌의 옷을 입고 벗기를 반복한 끝에 그녀들의 눈을 사로잡은 건 우아한 연보라색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탈의실 커튼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세 자매는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우리 엄마가 없었습니다. 은은한 보랏빛 광택이 흐르는 옷을 입고 수줍게 서 있는 고운 여인 박옥희 씨가 서 있었죠. 회색 스웨터 속에 감춰져 있던 엄마의 가녀린 쇄골 라인이 드러나고 라인이 살짝 들어간 원피스는 엄마가 입고 살았던 곡선을 찾아줬습니다. 아이고, 옷이 날개라더니. 우리 엄마 진짜 예쁘다. 딸들의 환호성에 엄마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쇼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앉은 엄마의 얼굴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았죠. 칙칙했던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지고 깊게 파였던 주름 사이사이로 생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는 립스틱이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화사한 장밋빛 립스틱. 그 촉촉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엄마의 입술에 닿는 순간 경아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사들인 건 화장품이 아니라 자신을 가꿔도 된다는 권리였다는 것을요. 엄마, 이거 발라보니까 어때? 경아 씨의 물음에 엄마는 입술을 파 하고 부딪혀 보더니 말했습니다. 입술이 꼭 꽃잎이 된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매장 안은 잠시 숙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꽃잎처럼 살고 싶었을 그 세월을 우리는 왜 모른 척하며 살았을까요? 쇼핑의 마지막 코스는 속옷 매장이었습니다. 에구, 미쳤나 봐. 이 늙은이가 이런 걸 어디다 써. 레이스가 촘촘히 박힌 고운 속옷을 보고 엄마는 질겁하며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막내 미나 씨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속옷은 남 보여주려고 입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려고 입는 거지. 엄마도 이제 좋은 거 입어. 낡고 늘어난 면 속옷 말고 이렇게 예쁘고 보드라운 거. 딸들의 진심 어린 권유에 엄마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연보라색 레이스 속옷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생 짝꿍 여러분, 그건 단순한 속옷이 아닙니다. 엄마라는 이름표를 잠시 떼고 여자로서 살아가도 괜찮다는 딸들의 공식적인 허락이자 축복이었던 거죠. 쇼핑백을 든 엄마의 걸음걸이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가방 소리가 마치 경쾌한 행진곡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선아 씨는
엄마 명의로 된 비밀 적금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사위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쓰고 싶은 대로 써. 박 선생님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알았지? 경아 씨는 박 선생님과 함께 보라며 요즘 제일 핫하다는 뮤지컬 티켓 2장을 건넸죠. 엄마는 이것들을 다 어디다 쓰냐며 화를 버럭 냈지만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선물한 건 명품 원피스나 적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써도 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 준 거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에 새 옷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얘들아, 나 진짜 이거 입어도 되니?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손가락질 안 하겠니? 자매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주책이 아니라 축복이야. 지금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잖아. 그렇게 엄마의 두 번째 봄은 딸들의 사랑을 걸음 삼아 만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생 짝꿍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엄마의 시 발표의 날.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선 엄마는 어떤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될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복도에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가득했던 그날 말이에요. 세 자매는 각자 커다란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맨 앞자리에 비장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관 앞 게시판에는 제1회 시 창작 교실 발표회라는 투박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첫째 선아 씨는 연신 손바닥에 땀을 닦았고 막내 미나 씨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들의 결혼식 때보다 딸들은 더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강당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낡은 접이식 의자들, 조금은 웅웅거리는 스피커 소리. 하지만 그곳을 채운 공기는 어느 화려한 예술의 전당보다 뜨거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온 노년의 학생들이 가슴속에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꺼내놓는 자리였으니까요. 저기 박 선생님의 모습도 보이네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안내 책자를 나누어 주며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자매들과 마주쳤을 때 그는 조용히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 눈빛 속엔 오키 씨를 잘 부탁한다는 아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죠. 다음은 박옥희님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호명이 들리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작은 조명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 자매는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지난주 백화점에서 함께 골랐던 그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막내가 정성껏 발라준 장밋빛 립스틱이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의 손에는 낡은 가계부 뒷장을 찢어 만든 조금은 구겨진 원고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 높이가 맞지 않아 끼익하는 소리가 났고 엄마는 순간 당황한 듯 어깨를 움츠렸죠. 하지만 저 멀리 앉아있는 박 선생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엄마는 거짓말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엄마는 살짝 미소를 띤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에서 듣던 잔소리도 아니고
딸들에게 하던 한숨 섞인 투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깊은 우물 속에서 오랫동안 길어올린 물처럼 맑고도 단단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목 두 번째 봄. 박옥희. 내 옷장은 늘 겨울이었습니다. 때 타지 않는 회색과 숨기 좋은 검은색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옷들이 내 살결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 때마다 내 안의 꽃잎은 하나둘 떨어져 찬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내 이름 석자는 낡은 주민등록증 속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을. 그늘진 창가에 보랏빛 꽃 한 송이 그가 몰래 놓고 갔습니다. 나는 다시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눈가에 핀 건 눈물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꽃망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회색을 벗습니다. 연보라색 바람을 입고 남은 생은 꽃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이름은 박옥희. 나의 봄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시 낭송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첫째 선아 씨는 이미 어깨를 들썩이며 꺼이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경아 씨도 카메라를 내팽개치고 연신 눈물을 닦아냈죠. 자매들은 무대로 달려가 엄마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니, 오키 씨, 진짜 멋있었어. 엄마는 딸들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꽃다발의 향기가 엄마의 연보라색 원피스 사이사이로 행복하게 스며들더라고요. 인생 짝꿍 여러분, 그날 박 선생님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는 당신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무언의 찬사가 가득했죠. 두 사람은 손조차 잡지 않았지만 그들 주위에 흐르는 공기만큼은 세상 어느 연인보다 뜨거웠습니다. 딸들은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연애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 선생님께 다가가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린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죠. 엄마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셈입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엄마의 가족들은 강당 한복판에 남았습니다. 엄마와 세 딸, 그리고 박 선생님까지. 조금은 어색하지만 환하게 웃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미나 씨의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가장 젊고 눈부신 순간이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희생의 순간이 아니라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자유와 사랑의 순간으로 말이죠. 인생 짝꿍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오늘이 우리 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유일한 순간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나중에를 외치며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살까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신을 지워내는 것만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구 엄마, 누구 댁으로만 불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거울 속의 나에게 진짜 이름을 불러주세요. 박옥희 씨처럼 말이죠. 삶이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닐 겁니다. 엄마의 저 두 번째 봄도 언젠가는 지고 겨울이 오겠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동안 저렇게 뜨겁게 설레고 사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 꽃 피울 씨앗 하나가 남아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물을 주세요. 그리고 보란 듯이 활짝 꽃 피우세요. 여러분의 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의 어머니께 혹은 나 자신에게 당신의 이름은 참 예뻐요라고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인생 짝꿍 여러분, 감사합니다.